서울역 앞에서 한 외국인이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한국인이 다가와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멈추고 외국인을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겪는 문화 충격입니다. 일본에서 온 사람은 당황하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놀라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진짜 문화 충격,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세계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문화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나요? 이 질문 속에는 놀라움, 고마움,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미코는 명동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 앱을 보며 헤매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유미코가 주소를 보여주자 아주머니는 따라와 하며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10분이 넘는 거리를 직접 걸어서 데려다 주면서 말입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가 혼자 밥 먹어? 하더니 자기 테이블로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반찬을 나눠주고 심지어 식사비까지 계산해주려 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미국에서 온 마이클은 지하철에서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생이 말없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목적지까지 함께 가면서 말이죠. 생크 유를 연신 말하는 마이클에게 그 학생은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일이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길을 물으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가주고 밥 먹는 사람 보면 같이 먹자고 하고 짐든 사람 보면 들어주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렬한 문화 충격입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처음엔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을. 대가를 바라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돕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거리입니다. 일본 문화의 기본은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일정한 선을 지킵니다. 지나친 개입은 예의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도쿄에서 온 타쿠야는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친한 친구라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요. 각자 바쁘니까 이해해주는 거죠. 굳이 연락할 일이 없으면 몇 달씩 연락 안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안부를 자주 묻고 연락이 없으면 걱정부터 합니다. 요즘 왜 연락 없어? 무슨 일 있어? 심지어 요즘 바빠? 라는 물음 뒤에는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아침에 밥 먹었는지 묻고 주말에 뭐 했는지 묻고 가족은 건강한지 묻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질문들에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사생활을 물어보지? 일본에서 온 유미코는 한국 회사에 입사한 첫날을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밥 먹었어?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혼자 먹었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너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심이고 배려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이 차이에서 가깝다와 부담스럽다를 동시에 느낍니다. 따뜻하지만 때로는 숨막힐 것 같고 든든하지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양면성입니다.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에서 모두 일해본 외국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본 문화는 실패를 피하려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상사의 허락을 받고 팀원들과 합의하고 매뉴얼을 따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도쿄에서 7년간 일한 케빈은 말합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려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야 시작하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일단 해보자는 한국 비즈니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칩니다. 빠른 실행, 빠른 수정, 빠른 개선. 이것이 한국식 방법론입니다. 한국 회사에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고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차이는 속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일본 기업이 1년 걸릴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은 3개월에 끝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생기고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디테일을 놓치기도 하고 과도한 야근 문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문화가 한국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사라는 말합니다. 제 나라에서는 모든 게 너무 느려요. 결정 하나 내리는데도 몇 달씩 걸리죠. 한국에 와서 이 속도감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좋아요. 뭔가 이뤄지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도 바로 함께 밥 먹기입니다.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에 한국 문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기본이고 각자 주문하는 것보다 함께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온 히로시는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 먹을 때도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켜요. 나눠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 음식은 내 거, 내 음식은 내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면 모두의 것이 됩니다. 찌개는 가운데 놓고 같이 떠먹고 반찬은 돌려가며 먹고 고기는 나눠서 먹습니다. 심지어 이것 좀 먹어봐라며 자기 숟가락으로 떠다 주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이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음식을 남의 숟가락으로 떠먹나요? 위생적으로 괜찮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친밀감의 표현이구나. 젓가락 문화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습니다.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깻잎 논쟁.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 문제에 외국인들은 더욱 당황합니다. 깻잎 한 장 때문에 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식사 문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먹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행위라는 것. 밥 한 끼에도 예절이 있고 배려가 있고 관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밥 먹었어? 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고 관심의 표현이고 때로는 같이 먹자는 초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 우리는 팀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떠나기 힘들어집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워지고 각자 먹는 것이 쓸쓸해집니다. 같이 먹자는 말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정말 독특한 문화다. 일본의 술자리는 깔끔하게 끝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납니다. 이 시간이면 이 시간 정확하게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술자리는 다릅니다. 1차가 끝나면 2차가 있고 2차가 끝나면 3차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4차, 5차까지 이어집니다. 한 잔만 하자고 시작한 술자리가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더 놀라운 건 술자리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옆 테이블과 합석하고 길에서 만난 지인을 부르고 전화해서 친구를 불러내기도 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됩니다. 영국에서 온 톰은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선배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같이 마셔요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술자리에서는 평소에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평소 속마음을 털어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술기매라는 말로 평소 못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외국인들은 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술을 마셔야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냥 평소에 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한국에서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문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야근,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바로 끈끈함입니다. 술자리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깊이, 동료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서 친구가 되는 경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문화.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퇴근하면 각자의 삶이에요. 회사 사람들과 사적으로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사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게 좋아요. 외롭지 않거든요.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은 평범한 일상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도 바로 이럴 때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앙투아는 한국에서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외국인이라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연락이 없자 회사 동료가 걱정돼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동료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상태를 보고는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주고 죽까지 끓여다 줬어요. 심지어 병원까지 데려가서 통역까지 해줬죠. 저는 그냥 회사 동료였을 뿐인데. 태국에서 온 나탈리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새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자기 집에 당분간 머물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무료로 재워주면서 말입니다. 제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친한 친구라도 집에 재워주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방을 내줬어요. 베트남에서 온 투아는 한국에서 일하며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법적 절차 때문에 포기하려던 순간 회사 상사가 나섰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처리해줬습니다. 상사님은 우리 팀원이니까 당연하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아플 때 보호자가 되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주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이건 제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국인의 정은 말로 표현되기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말로 연락하면 정말로 도와줍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너무 깊은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돕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라는 의식 속에 나를 포함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당황하고 때로는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화에 익숙해지고 결국엔 떠나기 어려워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데이비드는 1년 계획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연락이 너무 자주 오고 같이 밥 먹자는 제안이 너무 많고 주말에도 연락이 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연락들이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느껴졌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기본이에요. 친구라도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고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해? 나와 이런 식이에요. 처음엔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이게 좋아요.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나고 계획 없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왜 이렇게 많이 챙기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때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연락하는 이유는 통제하거나 간섭하려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고 걱정입니다. 밥 먹었냐고 묻는 이유는 사생활을 캐려는 게 아니라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먹자고 하는 이유는 혼자 먹는 게 안쓰러워서입니다. 이 문화에 익숙해지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닌 사는 곳이 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생활하는 공간이 됩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영국에서 온 캐리스는 말합니다. 이제 영국에 돌아가면 오히려 외로울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고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연락이 없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곳이 이제는 낯설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높은 임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K-팝, K-드라마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따뜻한 문화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와 환경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한국은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19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 1980-90년대 민주화와 경제 발전, 그리고 IMF 외환위기와 극복. 불과 70년 사이에 다른 나라가 200년 걸려 겪을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이웃이 밥을 나눠주고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주고 친구가 집을 내어주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특히 그랬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나눴고 힘들었지만 함께 버텼습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강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것도 이유입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까이 살 수밖에 없었고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농경 사회의 전통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모내기, 추수, 집짓기 모두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품앗이, 두레깨 문화 이 모든 것이 협력과 나눔을 기본으로 합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중시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개인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깁니다. 내가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이 영상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는 것.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첨단 기술이나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는 것. 진짜 경쟁력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이유, K-팝을 듣고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완성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 우리 함께라는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 규모나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인간관계의 문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 그것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처음엔 당황하면서도 결국 한국을 선택합니다. 떠나기 어려워하고 돌아가도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한국 문화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세계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라는 것.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따뜻한 마음, 서로 돌보는 문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